집단 면역이라는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지 생길 텐데 이렇게 찔끔찔끔 맞아서는 초반에 맞았던 사람들이 분명 항체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게 상반기에 1,300명 가능할까요? 글쎄요, 가능할까요? 5월 3일자로 백신 접종자가 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달부터 센터가 더 늘어났고, 접종 센터가 늘어났고, 5월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일반인 이제 60세 이상 그 접종하는 센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접종자가 좀 더 많아지게 되니까, 더 이 속도가 붙지 않을까, 접종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단 면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집단 면역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계절성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필요한 고위험군,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주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남아공, 영국, 뭐 인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변이주 바이러스 환자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은 변이주, 그러니까 외국에서 입국했거나 변이주가 나온 바이러스는 저희 질병관리청에서 따로 별도로 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험도에 따라서, 변이주에 따른 위험에 따라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백신들이 이 변이주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일반적으로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변이주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변이주에 대한 백신을 추가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독감 백신도 그렇잖아요. 매년 유행할 때마다 유행주가 달라지거나 또 한 번 크게 변이가 생기면 대유행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변이주에 따른 백신 개발은 사실 이미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상태에서 이 변이주에 변이가 생긴 부분의 유전자만 바꾸면 좀 더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바로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또 마스크 쓰고 뭐 거리 두기 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보통 한 몇 주 정도는 해야지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백신을 맞았다고 마스크를 벗는 건 지금은 힘들 것 같고요.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항체 형성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나는 안 걸리고 좋아지지만 남한테는 옮길 수도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거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좀 요원한 얘기죠. 뭐 지금도 촬영할 때 마스크를 쓰니까 호흡도 짧아지고 막 목소리도 나오다 말고 막 그러기 힘든데요. 실제로 요즘에 뭐 회진 돌거나 학생들 실습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진이나 학생들 실습도 그렇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은 환자분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도 다 마스크를 사용하고 돌고 있고요. 환자를 접촉하는 시술도 이제 단순한 청진 같은 건 그냥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갑을 가능하면 끼고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환자들을 대면하는 진료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중간에 이제 실습 자체를 뭐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비대면 실습으로 변경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실습이라는 게 말이 실습인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실습을 하냐. 이 진찰하는 동영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극복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코로나19 검사해서 음성인 거 확인한 다음에 입원을 보통 시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응급 상황이다.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선제 격리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 격리실이라는 게 그 격리실 안은 들어갈 때 확진자보다는 약하지만 마스크, 페이스 쉴드, 장갑, 그다음에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의료진이 그 코로나 검사 나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그 병실에 입원해 있고 치료는 다 거기서 받고요. 그리고 음성이 나오면 일반 병실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버퍼룸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나오고요.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음압수술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종합병원 이상은 음압수술실이 1개 이상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압수술실에서 모든 보호장구를 의료진이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제 결과는 수술 후에 나올 때까지 회복실도 음압으로 된 곳에 마련을 해서 나오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2개의 트랙으로 어쩔 수 없는 응급은 저희가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모든 보호장구를 의료진이 힘들지만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좀 더 간이 진단 키트를 좀 널리 활용하면 어떨까요? 저희도 응급실에서는 간이 진단 키트와 PCR 2개를 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PCR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간이 진단 검사가 음성이면 일단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한 상태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양성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간이 진단 키트는 초기에 잘 잡아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병이 진행한 사람한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위음성률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 음성이다. 제일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간이 진단 검사해서 나 음성이라고 막 돌아다녔는데 실제로 양성이 나와. PCR에서 양성이 나오는. 그래서 간이 진단 검사는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계속되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다면. 그리고 간이진단 검사는 어쩔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조금 더 걸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이 좀 나아지면 실제로 개인의원이나 뭐 중소규모 병원에서도 직접 백신을 놓게 될 일이 있을 텐데 이런 백신 접종할 때 원장님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거나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27일부터 일반 개원의 선생님들 중에 백신 접종 센터를 이제 개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문진할 때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예측하지 못한 이 즉각적인 부작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접종 후에 응급, 아나필락시스나 샤크 같은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응급 키트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해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 물론 대부분은 없죠. 근데 그러다가 발생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 키트에 에피네프린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 키트를 준비를 하시고 접종센터를 여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실제 아무런 알러지가 없었는데 맞고 나서 뭐 몇 분 후부터 눈이 붓고 입술이 붓고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에피네프린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제 아주 응급이 아닌 경우 이제 응급실로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을 빨리 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송 체계, 이송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을 위해서 사전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응급 처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어떤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쇼크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중간중간 한 번씩 더 들으셔도 되거든요.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웅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특히 백신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또 처음 인류가 맞게 되는 이 백신이다 보니까 모르는 점도 많고 불안한 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질문에 최신 지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키메디 홈페이지에 백신과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